내가 냉장고 저기 갔다 온다고 마이크를 꺼놨었네. 아니, 맥주 한 캔 가져왔어 형님들아. 마실 게 없어가지고 냉장고에 맥주 한 캔밖에 안 들어가 있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맥주밖에 없어. 한 잔씩 더 하시죠 형님들. 오늘 또 기분도 좋은데 아침에. 난 이렇게 극장으로 시원하게 들어온 적은 또 처음이야 거의. 아, 평소에 술을 잘 안 먹는데 형님들 아시다시피 요 한 달 동안은 좀 많이 마셨어요. 한 달 동안 한 그 만 원짜리 편의점 그 맥주 네 캔에 맥주 만 원 맥주 있잖아. 만 몇천 원인가? 두 번이나 샀어. 다 마셨어요. 한 달 동안 8캔 정도 마신 것 같아. 평소보다 좀 과음을 많이 하는 부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또 맥주 먹으면서 또 분석하긴 또 처음이네. 물이 없어가지고. 응? 아, 그 시카고 있었지 시카고. 아 근데 오늘은 다극장이었어. 그때 한 경기였지만 오늘 뭐 다저스 애리조나 승에 애리조나 오바에 저 LAFC 오바에 싹다 맞은 극장 뭐 해준 부분. 어쨌든 간에 버드와이저. 옛날에 제가 맥주 좋아했었거든. 근데 이제 분석할 땐 사실 술 먹으면 분석을 못해 형님들. 나는 거의 24시간 대기조 느끼느라 새벽에도 기사 읽으면서 경기 보고 있으니까 요즘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최근에는 좀 이게 너무 힘들면 진짜 한 캔씩 마시고 했는데 오늘 좀 간만에 좀 맥주 먹으면 간만이 아니지 처음이지.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맥주 먹으면서 빠르게 좀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 경기인데 첫 경기인가? 트름 하지 말라고? 트름 할 것 같으면은 꺼놓을게요. 트름 할 것 같으니까 마이크 끌게. 어쨌든 갑시다. 아탈란타 대 볼로냐. 이게 뭐 채팅창에도 뭐 얘기가 있었지만 배당이 초기 배당이 좀 잘못 잡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탈란타가 1점 초기 배당 1.79배? 장난합니까? 어제 내가 미는 1.35배 말 안 된다 했지 형님들. 이제는 좀 배당이 좀 정상화는 된 것 같아. 2점대는 받아야지 그래도. 해외 배당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탈란타가 모르겠어.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아탈란타 믿었다가 틀렸잖아. 라치오랑 했을 때. 이때도 라치오의 좀 실리적인 경기 운영에 아탈란타가 제대로 된 찬스를 단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단 한 번도. 응? 오늘도 이제 진득하게 하는 볼로냐고. 아탈 같은 경우 이제 또 전방에 이제 케텔라르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볼로냐가.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반등할 만한 여지가 있고 이제 저 아딸도 일정 자체가 이제 리그밖에 없으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게 좀 반등이 됐을 수도 있는데 뭐 그 전에 그러니까 휴식기 이후의 경기가 안 좋아요.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저 피오 원정부터 해서 라치오전도 그렇고 특히나 전방에서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요거 볼로냐 프랜승에 언더바는 굳이 보면 언더로 보겠습니다. 볼프런 넘어가고 그리고 첼시 대 입스위치. 이것도 사실 뭐 분석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핸디만 이제 좀 고민할 영역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도 레기아 전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 돌렸거든요. 제가 뭐 타이릭 조지 그 이제 수비 쪽에 그 이름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어린 놈 그 사이드백 뭐 이런 애들 기용해가지고 지난 경기도 이제 좀 로테이션 돌렸어요. 근데 이제 타이릭 조지 걔가 한 골 넣고 벤치에서 들어간 마두에케가 2골 넣으면서 레지아전 원정에 3대 0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게 학살각 때문에 오바가 그때 배당이 떨어졌나 보네.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날 정도인가. 어쨌든 한 부분이고 입스위치가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 지난번에 울버햄튼전에 승점 3점 땄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지면서 사실상 이제 시즌이 갔어요. 첼시가 4위 경쟁하고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길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첼시 승에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약만 좀 터지면 될 것 같은데 첼시가 요즘 맨날 저득점만 계속해가지고 거의 레기아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무득점 한 골 무득점 한 골 막 이지랄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입스위치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마인이 나은 것 같아 제 생각에 햄보다. 리버풀 대 웨스트햄. 일단 저기 뭐 살라랑 반다이크 재계약했더라 형님들아. 둘의 뭐 재계약 관련 이슈가 어쨌든 간에 있었고 사실 리버풀이 마지막에 동기부여를 좀 얻기가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리그 우승 확정이지 뭐 아예 확정은 아니어도 사실상 확정이죠. 거기다가 살라 반다이크 재계약 얼마 전에 했거든요. 이번 주에 했어 이번 주에. 그렇다 보니까 저 선수들의 내년 시즌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번 시즌 끝이었는데 재계약까지 끝까지 끌면서 저런 베테랑 자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나 우승은 이미 했는데 그리고 뭐 컵 다 떨어졌고 뭔가 반등할 만한 여지가 없었는데 재계약 소식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고 리버풀 입장 당연히. 그리고 또 리버풀이 측면 수비 쪽에 이제 아놀드 특히 오른쪽에 그리고 코너 브래들리까지 빠지면서 측면 쪽에서의 어떤 공격 루트 그쪽 라인이 살라 쪽 라인이거든요. 살라 같은 경우도 공격 포인트나 특히 득점이 안 터진 지 꽤 오래됐죠. 많이 죽었었는데 일단 코너 브래들리가 지난 경기 풀럼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후반전에. 이거는 뭐 리버풀 입장에서 꽤나 긍정적인 아놀드가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소식이고 브래들리가 어시스트도 하나 하지 않았나? 교체로 들어와서 어시스트 물론 이제 아놀드랑은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한데 저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글쎄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끌어올릴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리버풀을 그러니까 마지막 한 7경기 남았잖아요.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원정에서만 안 믿으면 돼요. 홈 경기들은 그나마 믿어볼만 해. 대신 이제 원정 경기 때만 좀 조심하면 된다는 스탠스인데 지난번 풀럼전에도 무승부무 봤잖아. 물론 이제 역배가 뜨긴 했어도 나는 좀 무는 캘 줄 알았더만 역배까지 뜨더라고. 어쨌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전반 공격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어요. 뭐 안토니오 빠진 거 그렇다 치더라도 파케타나 뭐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이 쿠더스도 올 시즌에 중간에 뭔가 좀 올라온다 싶었는데 아직까지 뭐 시즌 다 끝나가는데 좀 애매하고 그나마 이제 압박이나 뭐 수비 라인 자체는 웨스트햄이 저기 감독 이름 뭐더라? 브라이튼에 있다가 이제 첼시로 갔다가 이제 감독 이름 뭐였죠? 어쨌든 이 새 감독 체제에서 꽤 됐죠 벌써 이 감독이 지도한지. 그래서 공격이 좀 애매해서 이 경기는 리버풀 일반승 정도 좀 봐주고요. 뭐 마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리버풀이 후반기 막판에 얼만큼 추진력을 얻을지는 몰라요. 보통 전문가들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래. 크게 추진력을 얻기 힘들어. 이미 거의 끝났거든요. 거기에 선수들 나이도 많고 내년 시즌에 또 어느 정도 리빌딩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일반승에다가 저는 3.5 언더 보겠습니다. 3.5 언더. 이게 저는 솔직히 재계약만 아니었으면은 약간 언더만 보고 치울까도 생각했거든요. 살라 반다이크 재계약만 아니었으면은 막말로 웨스트햄에 한 방은 있어가지고 그냥 언더 3.5 언더만 보고 치울까 했는데 재계약했으니까 일반승 정도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바 3.5 언더 한 2대1 잘 풀리면 2대0 2대0 2대1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울버햄튼 대 토트넘. 그레이엄 포터 고맙습니다. 요것도 이제 토트넘이 저기 유로파 해야죠. 뭐 리그 지금 뭐 해서 뭐해 지금 15위인데 전승하면 몇 위까지 올라가냐? 전승하면 58점. 지금 뉴캐슬이 컨퍼런스 리그 순위도 53점이거든요. 상위권 팀들이 지금 7, 8경기에서 5점만 캐도 뭐 없어요. 토트넘 지금 뭐 유로파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죠. 그나마 이제 부상자가 없어가지고 뎁스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토트넘이 경기력도 그렇고 뭐 지난 프랑크푸르트는 후반전은 좀 잘하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손흥민의 컨디션이 이제는 컨디션이 아니라 좀 쇠퇴했다고 봐야 되나?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해줘야 될 공격수가 마땅히 없어요. 브레난 존슨이 지금 득점 1위잖아.
거기다 경기력도 애매하고 특히 원정 울버햄튼 원정 경기고 주중에 프랑크전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울버햄튼이 마테우스 쿠냐가 오늘 복귀합니다. 쿠냐가 최근 경기 계속 그 지난번에 그 뭐지? 경기장에서 이제 폭력적인 행위해가지고 3경기가 출전 정지로 빠졌는데 오늘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울버가 안 질 것 같다. 근데 승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울버햄튼도 이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뭐 아주 있진 않거든요. 울버가 32점, 그 밑에 18위가 20점, 12점 차이 납니다. 나 이런 시즌은 거의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형님들. 이게 17위, 18위가 12점 차, 10점 차 이상까지 벌어진 시즌은 이런 시즌이 있었나?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강등권 경쟁이 그래도 한 10경기 좀 안쪽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쉽게 끝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이건 있는데 지난 경기도 저기 지지난 경기 웨스트햄전과의 그 홈 경기도 울버가 한 골 넣고 그냥 잠갔어요. 홈인데도 한 골 넣고 잠그더라. 그냥 먹히든 말든 비교도 나쁘지 않다는 마인드로. 그래서 단통으로 찍기는 제가 볼 땐 좀 뭐해 무해무나 뭐 울버 승무나 뭐 그런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언어버 개인적으로 언더 쪽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무득점할 수도 있고 많이 넣어야 한 골이다 제가 봤을 때. 울버도 뭐 크게 지난 웨스트햄전을 봤을 때 무리하지 않는 1대 0에서 그냥 잠가버렸거든요. 그런 경기 운영을 봤을 때는 언더가 좀 더 언어바로 찔 거면 언더가 낫지 않을까 오바보다는. 넘어가고요. 메로나 대 이제 제노아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여기도 이제 뭐 좀 지키는 구간이에요. 제노아 같은 경우 강등권과는 지금 승점이 14점 차까지 벌어져 있고 베로나 지금 7점 차. 엠폴리랑 무만캐도 괜찮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제노아가 비에라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신경 쓰고 있고 옛날에 제노아는 뭐 셰브첸코 때도 그렇고 셰브첸코 너무 짧았나? 아무튼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내려왔는 축구를 많이 했었다라면은 비에라 감독 체제에서는 점유율 축구를 많이 해요. 근데 제노아가 공을 많이 들고 있으면 뭐해? 공격력이 약한데, 그죠? 시간만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한두 골 넣고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많이 넣으면 진짜 골 잘 들어가면 2골 아니면 1골 정도. 대신 이제 공은 더럽게 오래 갖고 있으니까 뭐 주장창 언더가 뜨고 있죠. 최근 10경기 동안 2번의 오바. 한 번은 이제 피오렌티나가 2골 넣어줘서 오바 띄워줬고 2대1로 져가지고 한 번은 이제 레체 상대로 2대1로 제노가 이겨가지고 오바 띄우고 나머지 싹 다 언더. 오늘 두 팀이 무승부의 결과도 나쁘지 않아요. 제노 원정 경기고 뭐 동기부여 크게 없잖아. 베로나도 7점 차. 지금 뭐 밑에서 어떻게 따라와? 엠폴리, 베네치아 어떻게 니들이 어떻게 따라올 건데? 무승부만 캐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근데 물론 배당이 좀 너무 쓰레기긴 해. 그래도 언더 보고. 알라베스 대 레알 마드리드.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라인업을 봤을 때는 거의 풀주전에 가깝게 나오긴 합니다. 거의. 뭐 로테를 좀 돌렸다고 보는 데는 이제 저기 측면 쪽에 뭐 호드리그 같은 애들 대신에 이제 브라임 디아스 정도. 뭐 은바페, 벨링햄 뭐 이런 애들은 다 선발로 뛸 거라고 해외 쪽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아니면 뭐 센터백 쪽에 그 리디거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추아메니가 오늘 지난 경기 아스날전에 출전 정지로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디거 빠지고 센터백에 추아메니 뭐 이 정도 느낌이고. 오늘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긍정적인 소식은 세바요스의 복귀입니다.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겠어. 아마 벤치 스타트 할 것 같긴 한데 세바요스가 복귀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지금 뭐 바르셀로나와 승점 차이가 7점 차까지 벌어졌어요. 바르사가 오늘 어쨌든 간에 꾸역승을 해가지고 오늘 이겨야 다시 4점 차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알라베스가 결국 전방 압박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거든요. 레알은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어쨌든 체력적인 문제,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을 뿐더러 아스널과의 경기가 어쨌든 있어. 이거를 포기하면은 모르겠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들. 끝까지 하는 거지. 역전한다는 마인드로. 그죠?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다득점 보겠습니다. 실점할 가능성 분명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공격 쪽에서의 한 방은 분명히 있고 또 후반전에 뭐 세바요스 이런 애들 들어가면은 뭐 은바페나 저기 벨링엄 같은 경우도 좀 경기 운영하기 좀 쉬워지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 1대1 무승부만 아니면은 오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게 좀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거만 안 뜨면은 오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은 것 같아요. 뭐 이기든 지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1대1이 좀 무섭긴 해. 뜰만해 보이긴 하거든요. 1대1 무승부가. 그것만 아니면 오버 같긴 하다. 그리고 뉴캐슬 대 이제 맹구. 맹구 지난번에 맨유 고마웠다 지난번에. 요것도 맨유가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리냐가 관건인 것 같아. 일단 맨유도 아까 토트넘이랑 뭐 이하 동문이에요. 지금 뭐 37점, 38점. 맨유가 1점 앞서고 있긴 한데 일단 유로파 올인이야. 우승해야 될 거 아니야. 토트넘이고 맨유고 저기 빌바오 세 팀이서 이제 유로파 경쟁이거든요. 토트넘 같은 경우 더군다나 올라가기만 하면은 저기 맨유랑 빌바오가 4강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본인들은 이제 결승까지 물론 프랑크를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맨유가 최근에 제가 리옹전도 그렇고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해야 되지? 전술적인 포인트에서 그 수비적인 압박의 레벨이나 그 공수 간격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방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지난 경기 가르나초 또 놓치더라. 또 이 새끼 무슨 한 경기에 한 골씩 놓친다니까 가르나초는 지금. 지난 리옹전에도 또 놓쳤죠. 맨시티전에 또 놓치고 노티언전 또 놓치고 레스터전 또 놓치고 한 경기에 한 골씩 날리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오나나에 대한 좀 골키퍼 맨유 골키퍼 오나나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아요. 지난 경기도 그냥 크로스 올리는데 그냥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기 맨유 출신의 그 마티치 있잖아 마티치 오나나는 맨유 역사상 최악의 골키퍼다. 리옹과의 경기 전에 그랬거든요. 직전에. 근데 바로 그냥 코너슛 그냥 골로 먹혀버리니까 뭐 오늘 그래서 아모린 감독이 약간 몇몇 자리를 바꾼다고 했거든요. 몇 선수 지난 경기 리옹전 대비해서 그러니까 리옹전과 이제 대비를 했을 때 아마 오나나가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방에 호일룬 이 새끼도 어디다 갖다 팔아치워야 돼. 차라리 지르크질 쓰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마운트 제로톱으로 나오든가 부페나 한 부분인데 일단 수비 쪽에 큰 변화만 없으면 저는 맨유의 수비가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맨유가 뉴캐슬 상대로 버티는 힘 자체는 꽤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득점 자체가 본인들이 워낙 찬스를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 요거는 좀 아리까리한 건 그거예요. 맨유가 공격에서도 아주 뭔가 전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찬스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골결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저는 이게 무승부의 언더를 보는데 이 맨유가 골결이 좀 좋으면 오버가 뜰만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지금 했던 것처럼만 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대1 정도 뉴캐슬이 이기면 뭐 2대1이 뜰 수도 있지만서도 그런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세다 맨유가. 생각보다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전방 공격수 애들이 좀 절어 있어가지고 가르나초도 찬스 많이 놓치니까 애가 좀 절어 있어 지금. 긴장하는 건지 뭔지 뭐 자신감도 좀 많이 잃은 것 같고 뭔가 터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모 대 토리노. 에디아우 감독 제가 알기로 이번에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경기는 빠졌거든요. 에디아우 감독이 오늘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뭐 없어도 뭐 그거긴 한데 분석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확정은 아닌데 그 이거 BBC 자료입니다. BBC 자료인데 중간쯤에 이제
벤치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경기 안 빠졌었나? 아무튼간에 저도 오늘 뭐 빠진다, 질병 관련 이슈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BBC 자료인데 벤치에 앉을 것으로 예상이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간에 찾아보긴 했어 저도. 근데 이게 뭐 공신력이 없는 데도 아니고 BBC면은 공신력 0티어라서 1티어도 아니고 0티어잖아 저기.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 뜬 말도 상관없어요 저는. 무승배무 언더 보고 넘어가고요. 코모 대 또리노. 일단 코모가 지난 그 몬차전에 뭐 시원하게 대승 거두면서 사실 뭐 몬차는 잡아야지 했던 부분이고, 오늘 토리노 같은 경우 일단 사무엘 리치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그 불법 배팅 관련 이슈가 있는 선수죠. 어쨌든 간에 토리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미드필더가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진다. 여기에 뭐 토리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팀들 마찬가지로 동기부여가 없어요. 6위 라치오 지금 55점이고 18위 엠폴리 24점이고 가뜩이나 수비팀이잖아. 코모 같은 경우 결장자도 없고 승점이 너무 많이 올라갈 때도 없고 내려갈 때도 없고. 코모 승 보겠습니다. 코모 승. 뭐 경기력의 전술이나 경기력에 대한 설명은 안 할게요. 뭐 한 시즌 내내 했으니까 코모 잘한다고. 잠시만요. 그리고 마지막 빌바오 대 라요. 정석은 언더입니다. 정석은 언더야. 그러니까 빌바오도 결국에 뭐 리그도 중요하긴 해요. 빌바오가 지금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한 경기 덜 치른 레알이랑 발음이 안 돼. 6점 차입니다. 4위 빌바오가 지금 54점이고 5위 유로파권의 이제 비아레알 48점. 한 경기 덜 했어요 비아가. 어느 정도 승점도 좀 그래도 여유가 조금은 있긴 하죠. 빌바오 같은 경우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서의 그 지난 경기 사실 이겼어야 됐는데 등신들 퇴장당했는데 전반 시작하자마자 퇴장당했고 레인저스가 그걸 못 이기네. 물론 저는 이제 무승부가 떠서 몇만 원 더 먹긴 했어요. 승무 보험 쳐서 갔는데 무가 배당이 더 좋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PK 실주까지 했던 부분인데 뭐 오늘 어느 정도 살짝의 로테이션 정도 돌아갈 수 있고 한 1.5군, 1.4군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라요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압박에 대한 레벨이나 이런 건 좋아요. 다만 공격력에 있어서 기복이 있는 팀이고,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 불안한 부분은 지난 에스파뇰전도 그렇고 4골 실점했잖아요. 라요가 한번 무너졌던, 직전 경기 무너졌던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하지 않나 싶긴 해요. 빌바오 같은 경우도 뭐 레인저스전에 어쨌든 간에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 뭐 PK 실축에 대한 문제, 결국 득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분명히 개선하려는 의지 자체가 있을 부분들,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해서 주력으로는 추천 안 드립니다. 서브 정도나 고배당 정도의 기업 갈만하다. 요 정도 보겠습니다. 요 정도 보고 미국 축구 경기도 몇 개 있는데 언어버가 안 달려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언어버가 안 달려 있어서 모르겠다. 여기까지.